자, 내신 랩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일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니까 연습을 합시다. 자, 블록체인은 문장에 주어져 주제 세팅이 시작이고,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다라고 정의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사실 배경시 없으면 처리가 안 되거든. 이걸 좀 더 정갈하게 했던 지문이 25학년도 9월 고3 평가원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해설 강의도 꼭 참고를 해보십시오. 아마 이거랑 엮어서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계 지문이어가지고. 자, 팁을 한 가지 드리잖아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배경이시지만 두 번째는 그림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그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였대. 그럼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n개,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쓰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1번을 D1, 데이터 2번을 D2, 점점점, DN, 점점점 가는 게 있다. 그럼 얘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그려준 정보인 거지. 체인 형태로 연결하겠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 사슬 형태로 연결돼 있죠. 체인 형태로 연결돼 있다. 두 번째야. 자, 여러분이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구분하기 힘들다면 첫 번째 주어를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 서술어를 잡아보시면 돼. 데이터를 목적어를 블록이라는 소규모 단위로 부사어로 묶었다. 체인 형태로 연결했다. 그러니까 서술어 1번, 서술어 2번이 정보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서술어 정보, 그리고 이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정보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거래. 자, 중요한 건 뭐야? 한 대 컴퓨터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 블록들이 어디? 각 컴퓨터들에 저장이 되는 그런 과정인가 봐. 역시 V3라고 잡아보시면은 넘버링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죠. 얘들아, 우리가 수학 실전에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건가? 틀리는 거예요. 내신에서 시간. 자, 그럼 우린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 이게 내신 시험 범위라면 이 지문을 당연히 잘 기억하면 도움이 되실 텐데, 뭐 여러 번 본다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 숙제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구조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정보량도 많고 난이도 문단별로 재구조화도 해보시겠지만 글 전체 재구화도 해보시고 혼자 한번 해보시고 저랑 수업 들으시면서 정리하는 것 바탕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꾸역꾸역 눈으로 보고 꾸역꾸역 억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좀 잘 잡아주세요.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뭐야? 여러 대 컴퓨터에 저장했으니까 분산 저장이겠죠. 한번 같은 내용 반복되는 건 또 제가 이런 식으로 현관펜 같은 색으로 쳐봤습니다. 계속 다시 한번 블록체인은 일련의 블록을 P2P 방식, 퍼스널 투 퍼스널일 거야. 이런 단어 또 모르면 또 피곤해지니까 단어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분산 환경에 저장해서,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분산 환경에 저장해. 두 번째는 이미 수정이 어려워. 세 번째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봐. 분산 환경에 저장, 수정할 수 없다. 열람할 수 있다. 여기도 봐봐. 서술어 1번 저장한다. 서술어 2번 수정한다. 서술어 3번 열람한다. 이해되셨어요? 영어랑 똑같은 거야. 문장 구조 잡아주시면 이렇게 복잡한 정보들이 훨씬 편하게 처리된다는 거 연습할 때 잘 읽어보시고, 자, 그럼 P2P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피어 투 피어, 퍼스널 투 퍼스널이 아니네. 어쨌든 뭐야? 피어는 대등한 자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대등한 사람들끼리 나온 거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니? 옛날에는 데이터가 서버가 있고 얘네가 이렇게 뿌려주는 구조였다면 이제 각각이 동등한 약간 분산형, 권력 분산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핵심 단어는 뭐야? 즉 대등한 관계다. 이걸 바꿨으면 뭐라고 했던 거냐? 중심이 없다. 그래서 좀 이따가 블록체인 기술 보시면 알겠지만 탈중앙화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기억을 해둡시다. 뭐라고? 탈중앙화. 자, 예를 들면 농경시대야. 그럼 사시사철이 필요할 거야. 24절기 알아야 돼. 한식이 먼저 알아야 돼. 여러분, 한식이 뭐합니까? 한식이 뭔지도 몰라. 한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한식 중식 양식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뭐 단어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뭐 들어본 적은 있겠지. 물론 이제 그 잘하는 상식 있는 친구들 있겠으나. 자, 근데 요즘 시대의 상식은 뭐야? 그렇지. 탈중화라는 개념을 아냐 모르냐입니다. 자, 계속해 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 노드라고 불리는 각 컴퓨터. 그러면 아까 나왔었던 이 노란색 이 컴퓨터 박스 쳐볼게요. 이 컴퓨터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노드라고 부른다는 거죠. 컴퓨터가 대등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여러 가지 장점들. 첫 번째, 분산 환경 수정할 수 없고 열람할 수 있다. 또 대등한 관계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야? 그렇죠. 부하를 분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 유지의 고도의 확장성을 가진다. 자, 그럼 일단락의 주제를 메타데이터로 정해봅시다. 첫 번째, 뭐야? 블록체인의 정의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기능이나 특징 6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문단 안에 4개 내지 6개 정도의 정보량이 있으면 한 문제 내기 쉽다 그랬었거든. 자,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여기서 잘 연습을 하셔야 돼. 자기가 피지컬이 짱짱하다. 그냥 가셔도 되지만 피지컬이 조금 내가 부실한 것 같다. 자, 그럼 1단락 단위로 구조도를 그리면서 가셨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구조도 그려볼게요. 1단락 내용을 이 정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크게 정의를 4가지 정보와 장점 또는 특성 4가지 정보로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정보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쭉쭉 푸는 사람도 있지만은 풀이 과정은 설계를 하고 필요한 풀이만 다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암산으로 처리할 거 처리하고 손으로 쓸 거 이렇게 분류하고, 그러니까 그 레벨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뭐 운동도 똑같고 공부도 똑같은데요. 체력이 붙으면 좀 더 편해지는 거고, 체력이 안 붙었을 땐 어려워지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재능이 있으면 좀 더 쉽고요. 잘 되고요.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알아서들 선택을 하시고 본인이 잘 고민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필기 쭉쭉 정리하시고, 자, 2단락입니다. 블록체인의 블록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블록, 생성된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다. 자, 블록의 특징인데 첫 번째 시간 순 연결이다. 두 번째, 단위 블록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네. 넘버 2 구성 요소라고 할게요. 그러면 2-1 본문, 2-2 헤더, 2-3 블록 해시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여러 개의 거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헤더는 본문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고유식별 분리는 머글루터 직전 블록의 블록 해시를 포함하여 블록 해시는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이런 고유식. 자, 벌써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블록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데이터들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 단위 블록에 대한 정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단위 블록이 있는데, 단위 블록이 그 다음 단계, 체인 단계를 이룰 때 어떻게 돼야 돼? 생성성 시간 순으로 연결 체인을 이루면 되죠. 자, 그럼 다시. 일단은 데이터들의 집합인 단위 블록은 본문이 아마 내가 봤을 땐 데이터일 것 같아요. 두 번째, 헤더는 머리 부분이겠지. 블록 해시는 뭘까? 자, 해시라는 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를 분류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봐봐. 데이터가 있고 머리가 있고 뭐 데이터 분류 체계가 있을 텐데, 자, 일단 본문은, 자, 형 앞에 적을게요. 이제 중요한 정보니까 여러 개의 거래 내역이래. 헤더는 본문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고유식별 번호인 머글루트와 직전 블록의 블록 해시를 포함한대. 자, 블록 해시는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이후 고유식별 번호이래. 자, 다시 한번 넘버링 해볼게요. 본문은 거래 내역이다. 헤더는 본문의 거래 내역을 반영한 고유식별 번호인 고유식별 번호가 헤더에 들어간대. 또 이전 블록, 체인으로 연결됐었던 이전 블록의 해시도 포함하고 있대. 뭐 그래야 연결할 수 있겠죠. 블록 해시는 봐봐, 이전 블록의 해시가 헤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해당 블록 해시는 3번이지. 블록 해시, 헤더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했대. 얘도 고유식별 번호래.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본문의 거래 내용에 해당하는 고유 번호가 있을 거고, 헤더의 정보를 표현한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이것도 줄글로 표현할 게 아니라 구조로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블록들을 블록해시라는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면 블록해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연결이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봐봐. 거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넘버를 해볼게요. 하면 앞쪽인과 그 위에 이어지는 모든 블록을 다시 생성해야 된대. 야, 그럼 변경이 정말 어렵죠. 당연히 그 결과로 조작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반대로 어느 시점에 거래 내용이 존재한다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조작이 어렵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장점 2개까지 나왔네. 자, 역시 이것도 끊고 구조도 그려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한 단위 한 단위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이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괜찮은 지문이야. 근데 요즘 수능은 얘보다 훨씬 쉽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히려 고2 수준이 지금 독서가 되게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자, 같이 정리해볼 거야. 그래서 자, 필기 다 하셨으면은 구조도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못해요. 그럼 실전에서 못하는 걸 왜 하고 있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이제 수학을 실전에서만 푸는 느낌으로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개념도 공부하고 유형별 연습도 하고 그걸 생각을 하시라고.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맨날 연습 경기만 하지 않잖아. 실전 경기만 하지 않잖아. 기초 체력 훈련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수면도 챙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근육이 붙고 실력이 쌓이는 거야. 자, 그래서 2단락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블록의 구성 요소 크게 3가지, 본문, 헤더, 블록, 해시고, 블록은 어떻게 시간 순으로 체인을 이룬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고, 본문, 헤더, 블록, 해시의 역할과 장점 2가지까지 정리해봤고, 이렇게 단락별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를 재구성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는다 그랬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자, 계속 가봅시다. 3단락.
자,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 내용을 연쇄된 블록 형태의 원장이 기록된 형태로 소유하기에, 자, 원장형 분산의 원장 기술인데, 자, 봐봐. 아까 기억이 뭐였어? 블록. 이걸 왜 기억 니은을 받아내 좀 이따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야? 모든 사람이 원장 보는 뭐 원래 형태겠죠? 원래 장부를 기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금융에 관련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고안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 통장에 100만 원이 있더라. A 통장에 100만 원 있었는데 B 통장에 20만 원 이체해 줬어. 그럼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저장이 돼 있으면 조작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원래는 그런 금융거래 안전이라든지 또 은행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실제로 그런 조작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의 중앙 집중화될 걸 탈중앙화로 가져가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뭐다? 그렇죠. 거래 내역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게 만드는 거죠. 장점이 뭐야 그러면? 한 사람이 위변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정보의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정보 훼손 및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죠. 왜? 일부가 소실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래 내용을 갖고 있다. 원장을 갖고 있다. 위변조가 힘들다. 4번. 훼손 파괴도 어렵다. 그게 뭐다? 정보의 가용성이다. 새로운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마지막 블록에 추가돼버린 P2P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이 돼야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부정거래도 없어진다는 거지. 자, 이게 좀 정보량이 많은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국평을 꼭 연습해 보시면 핵심 정보로 재구성해 놓은 느낌.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고3 9월 엮어서 내실 거니까 꼭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3단락 정보량은 무겁지 않으니까 4단락까지 이어서 볼게요. 얘는 적용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뭘 만들 수 있겠다? 전자표를 만들 수 있겠다. 자, 뭐야? 얘는 했지만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는 어떻게 돼? 기관이 없어도 발행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탈중앙이라고 한다. 자, 이유죠. 1번 임의로 볼필이 있었고, 2번 교환 가치도 참가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야. 자, 5단락 볼게요. 그러면 적용 장점만 있는 거냐?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나왔다. 자, 예시로 비트코인이 있어. 비트코인이 P2P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서로 거래 내역을 송수신의 데이터를 확산시킴으로 아까 나왔던 모든 내용이죠. 모두 동일한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다 보니까 위변조가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래 내역 참가 모든 참가자들이 이 수신받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3 승인을 해야 돼.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걸 POW로 하는데, 자, 그래서 그걸 가장 빨리 완수한 참가자가 승인한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해서 모든 노드가 공유하게 되는 원리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비트코인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도 채굴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봐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아주 충분한 건 아닌데, 얘들아, 이게 EBS에 나올 정도고 수능에 나올 정도는 뭐겠어요? 이제 이 개념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라. 조선시대 조선상평통보라는 화폐 개념이 없다 생긴 거잖아. 지금 우리는 원화를 쓰는데 우리가 막 진짜 원화를 되게 오래 쓴 것처럼 옛날에는 환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마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바뀌어갈 거라는 화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화폐체계 바뀌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5단락 이처럼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 내용을 중앙 집권적 거래 데이터에서 분산하는 구조로 구현한다라는 아까 사실 나왔던 내용의 적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갔거든요. 네, 좀 이따 그래서 3단락, 4단락, 5단락 이따 걸 한 번에 좀 구조 처리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6단락 가보겠습니다. 한 개 당연히 마지막에 나와야지. 첫 번째 한 게 뭔데? 거래 정보가 누적이 되면 당연히 비용 증가가 생기겠죠. 또 동시에 승인될 경우 판단하기 힘들죠. 그때 어떻게 했어? 긴 체인을 판단하기로 했대. 그러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약간 보안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리가 확정되더라도 6블록가량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연속으로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야, 솔직히 나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 왜냐면 여기 좀 요약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좀 있다는 거죠. 합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신속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잘 들어. 이거 올해 9월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야. 9월에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량도 줄이면서 핵심 정보에 집중을 시켜놨거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 당연히 거래하다 보면 누적이 되고, 그럼 봐봐. 기존의 거래 내역을 다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증가가 되겠죠. 데이터든 시간이든 뭐든. 두 번째, 먼저 그 내용, 그 먼저 승인한 애들한테 준대. 그럼 봐봐. 그걸 통해서 채굴도 시키지만 먼저 승인한 애들한테 준다.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동시 승인을 얻어버리면 시점이 똑같으니까, 자, 데이터가 같으면 상관이 없겠다. 달라버리거나 또는 먼저 된 애들 쪽을 먼저 받는 애들이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긴 체인이 올바른 걸 판단하기로 했대. 왜 그럴까? 아무래도 데이터가 더 많은 애들이, 왜 데이터는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그게 더 최신이고 그게 더 정확하다고 봤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 그러면
짧은 체인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데이터 하던 애들이 계속 꼬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꼬이는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거리가 확정이 됐어. 누가 먼저 선택을 해서. 하지만 여기 정보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 뒤로 6블록이 뭐 동등하게 추가로 생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일까? 이런 거야. 자, 어떤 애가 빨리 했는데 그게 오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애가 빨리 했는데 중간에 중첩돼가지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6단위 이상인 애들이 많이 생성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즉 그 거리 이후에 6단위가 동등하게 많이 보여버리면 그걸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뭔가 이런 제가 설명을 해본 겁니다. 왜냐면 정보 불충분하니까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들어. 계속해서 정보는 그 다음에 노드가 여러 개잖아. 컴퓨터 하나하나가 다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신속성 만드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이 정도 정보량을 정리 한번 해봤고, 자, 이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해 위주의 정보 구조라기보다는 나열 위주의 정보 구조가 됐거든. 그래서 좀 1, 2단락 정도는 전 괜찮았던 것 같은데 3단락부터는 좀 한계가 보이고요. 어쨌든 3단락부터는 뭐 한 4, 5개 정보량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재구조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발췌독으로 하면 진짜 끝이 없다고. 이해도 안 되고 막 머리 복잡해져. 자, 정보를 좀 분류해 볼게요. 일단 블록체인 전부 다 그래 주제죠. 자, 그러면 이 주제 관련된 세부적인 좀 정보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정보라고 해서 막 진짜 완전 발췌독이 아니야. 자, 거래내역을 원장이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합의를 거친다. 그래, 아까 이게 6단락에 여러 가지 문제에 나열된 것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당연히 1번 선지 괜찮을 것 같고 2번 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6단락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두 번째,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것도 봐봐 얘들아. 이런 정보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봐. 시간이다, 동시다, 다 전부 다 뭐니? 시간 개념으로 정보를 분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동시성의 문제나 시간 소요의 문제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했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도 똑같아. 이거 2차 함수네? 이거 미분이네? 이거 적분이네? 이거 3차 함수네? 극대극도 있겠네? 뭔가 보고 그런 분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 자, 3번 선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가치를 담보하는 준행은행이 없어도 이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니? 탈중앙화죠. 비트코인은 검증에 주어진 여러 계산 문제를 주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일단 저는 얘도 괜찮아는 보이는데 넘어갈까 5번 선지. 각 노드의 거래 내역이 쌓이면서 자, 역시 6단락의 문제점이잖아. 자, 그럼 봐봐. 지금 자, 제가 중앙삼각형으로 정과주 높은 것들을 볼 텐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앙은행이 없어도 된다. 탈중앙은 장점이고요. 자, 거래내역이 쌓이면서 당연히 어떤 저장 공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괜찮거든. 자, 다시 한번 4번 선지 볼게요.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승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선지도 주요 정보죠.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의 검증의 과정에 대한 거야. 자, 주어 잡아. 검증은 뭐 하는 거다? 블록을 만들어낸다. 자, 봐봐.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잡아도 보이죠. 검증이라는 게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자, 이제 그러면 좁히고 발췌독을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구조도 그려놨으니까 당연히 보이시죠. 어디에 있었는지.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자, 검증하고 승인하는 작업인데 무슨 과정? 승인 과정이야. 승인 과정.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검증 과정이야, 승인 과정이야? 승인 과정이고, 두 번째는 잘 들어. 두 번째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새로운 블록을 검증 수신하는 거야. 자, 봐봐. 승인이라는 단어를 집중해 봅시다. 승인 과정을 가장 빨리 완수한 참가자가 승인한 블록이 전파돼. 공유하는 새 블록이 돼.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미 생성된 블록을 승인하고 승인한 것이 전파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정보를 재구성을 하면 어떻게 재구성을 해줘야 되니? 1단계 뭐야? 일단 생성이야. 블록의 생성. 두 번째는 뭐야? 생성된 블록을 지금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증해야지. 검증한 다음에 3단계로 뭐 하시는 거야? 승인하셔야지. 승인이 됐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전파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 검증이란 건 뭐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당초 검증은 이 정보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계산을 풀어도 결국에는 승인 과정이야. 정리하면 주어진 어려운 계산 문제를 풀어가 뭐라고? 승인 과정이라니까.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건 1단계예요. 검증은 2단계고요. 승인은 3단계예요. 주어진 어려운 계산 문제를 푸는 건 승인 3단계. 그러니까 지금 얘는 검증이 틀렸다라고 해도 안 돼. 1, 2, 3단계를 뒤섞어 놓은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이런 구조 처리에 집착을 하냐면 1, 2, 3, 4단계로 쪼개놨으니까 1단계도 2단계, 3단계도 전부 다 뒤섞어 놨구나. 그래서 틀렸구나라는 오답의 이유가 보이는데
아니 부정확하게 검증이 틀렸어 이래버리면 아니 그럼 뭔데? 승인이야? 주어진 어려운 계산 문제를 풀어서 전파하는 그 과정이 승인 단계인데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1단계. 그러니까 봐봐. 답은 냈지만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잘못된 습관이 봐봐 얘들아. 단위라는 거는 어떤 자 그럼 봐. P2P는 뭐야? Peer to Peer라고 방법인 거죠. 방법. 또는 뭐야? 특성으로서 뭐니? 동등한 애들끼리의 연결인 거지. 자 그럼 봐. 그럼 P2P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기억이 그 구성 단위다. 블록이. 잠깐만. 블록은 데이터의 단위죠. 데이터의 단위잖아. 그래서 아까 구조도를 그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봐봐. 내가 아까 피어 투 피어에서 원래 이걸 퍼스널이라고 내가 읽었다고 피어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피어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 그렇지. 대등한 애들이고 대등한 애들은 뭐가 대등한 거야? 컴퓨터고 컴퓨터가 대등하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 아까 노드라고 했단 말이야. 반면에 기억은 뭐야? 데이터의 단위예요. 단위.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집합. 봐봐. 얘도 지금 블록이라는 개념과 노드라는 개념을 섞고 2번 선지 참가자들이 블록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체인으로 갖고 있잖아. 자 3번 선지 이것도 정확히 고쳐야지. 자 부사어지만 어쨌든 블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1번 선지도 봐. 블록은 P2P를 구축하게 한 구성 단위가 아니라 정보의 구성 단위고요. 두 번째 참가자들이 블록을 하나를 갖고 있어. 체인으로 여러 개를 갖고 있어. 체인으로 갖고 있지. 그리고 블록에 고유한 자기의 고유한 기록 정확하게는 블록에 고유한 기록이죠. 자신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은 블록 자체에다 고유 기록. 그게 뭐야? 아까 1, 2, 3번 해가지고 헤드 뭐 블록 캐시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자 결국엔 2단락 주제로 보였죠. 시간 순으로 연결돼 있다. 2단락의 첫 번째 정보고요. 두 번째 그 단위 블록에 예전 거래 내역과 이전 블록에게 블록 해시가 담겨 있다. 그게 바로 뭔데? 그럼 정답은 3번 되시겠고 자 4번 못 고친다니까. 5번 이 거래가 발생하면 플러스 블록이 생겨나죠. 일정이 아니라고. 정답은 어렵지 않게 있겠고요. 자 넘어가서 13번 니은을 추론한 자 원장이 외부내에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는. 자 봐봐. 이거 오히려 보안성 아니에요? 또는 복원 아니야? 자 2번 새 블록이 기존 체인에 추가되면 참가자들의 원장이 모두 바뀐다. 새 블록이 기존 체인에 추가 맞죠? 왜냐 봐봐. 첫 번째 1단계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됐어. 그럼 2단계 어디로 간다고? 2단계 어디로 간다고? 근데 정확하게 승인 전에 뭐 해야 돼? 검증해야죠. 3단계는 승인한다고. 그 다음에 4단계는 뭐 한다고? 전파된다고. 자 아까 니은이 뭐였니? 분산의 원장 기술. 이 상위 개념이 니은. 분산된 원장 기술이니까 결국에는 명시적으로 다 안 나와 있지만 1, 2, 3, 4단계가 보면 새 블록이 자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치면 추가가 되고 그러면 전파가 되면서 모두 바뀌는 거. 이거 너무 깔끔하게 괜찮고 참가자 중 미리 선출된 이에게 봐봐 이거는 집중화시키는 거잖아. 선출된 아니라니까. 모두야 모두. 집중화가 아니라 분산시켰다고. 핵심 워딩이 뭐야? 분산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4번 문제. P2P형 구조와 대조가 되는 컴퓨터 슬라이드. 자 봐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어 투 피어니까 얘는 뭐야? 대등한 애들이죠. 대등한 애들이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분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면 여긴 뭐겠어요? 종속형이고 위계형이며 집중형이지. 그래서 보통 서버가 상위 개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버가 여기. 그럼 봐봐. 여기는 중앙화라고 하면 되겠고 여기는 탈중앙화라고 하면 되죠. 1번. 자,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은 서비스를 주는 자 받는 자 구분 없죠. 왜? 동등하니까요. 2번. 블록체인 참가자들은 서버에서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고 경계. 이게 좀 말이 애매해. 좀 애매한데 정확하게 고치면 뭐니? 승인 과정을 얻으려고 아니 뭐예요? 승인 과정을 가장 빨리 완수하여 비트코인을 획득하기에 경쟁한다는 맞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너무 지금 부실해. 자 일단 2번은 저는 세모치고 넘어갈게요. 3번. 블록체인 노드에 해당하는 컴퓨터들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전담하는 것은 없다. 없죠. 왜? 탈중앙화니까. 4번. 블록체인은 아무리 노드가 많아져도 그렇죠. 다시 한번 탈중앙화 개념이잖아. 5번. 블록체인 서버의 데이터를 변조하면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봐봐. 변조했지. 일부만 변조가 되니까 나머지가 또 교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도 사실 발췌도로 좀 털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자 그러면 자 2번을 좀 옳게 고쳐보면 뭐야?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승인 과정에 필요한 계산을 빨리 하려고죠. 빨리 하여 뭐라고? 비트코인을 해고하기 위해 경쟁한다 라는 정보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니냐? 맞잖아. 결국에는 승인을 얻으려고 경쟁한다 맞잖아. 왜? 봐봐.
승인 과정에 필요한 게 뭐야? 계산이지. 그러면 어쨌든 계산을 빨리 하면 경쟁이고, 빨리 한다 경쟁이고, 계산을 빨리 하면 승인, 얘네가 승인했네라고 승인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뒤쪽은 맞네. 뭐 틀린 거냐? 틀렸죠. 봐봐. 얘는 뭐야? 서버 같은 게 없다니까. 모든 참가자가 완전히 대등한 노드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상위의 서버가 하위의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있는 구조인 거고. 이해됐어요? 서버에서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 경쟁한다가 아니야. 모든 피어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의 승인을 얻으려 경쟁한다. 오히려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다. 정보량 불충분해서 엄밀하게 설명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거야. 서버의 존재는 뭐라고? 보기에 나와 있는 A의 구조인 거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승인을 얻어내려고 경쟁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뒤쪽이 맞아요. 뭐가 틀린 거야? 서버가 틀린 거라고.